안녕하세요. 박정훈 플러스입니다.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람들이 텅텅 비고 범죄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 곳곳에 있는 모습. 야, 이거 예전에 그 아름답고 멋지던 샌프란시스코가 사라지고 유령 도시화가 되고 있다. 몰락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요.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유기농 대형마트로 유명한 이 홀푸드가 문을 닫았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짜 매일 강도가 들어서, 이 비유적인 매일이 아니고요. 진짜 매일 강도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는데요.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인데,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 있었던 홀푸드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설마 강도 때문에 진짜 문을 닫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장사가 안 돼서 닫았을 수도 있지만 강도도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미국에서는요, 스매시 앤 그랩이라 그래서 이런 강도 행각이 판을 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때려 부시고 그리고 바로 집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강도 행각인데, 홀푸드 마켓이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있었는데 13달 동안 영업하는 기간 동안에 경찰 피해 신고가 무려 586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5건의 범죄 신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야, 이쯤 되면 13달이나 버틴 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다른 매장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홀푸드 마켓 신고 사례 녹취를 들어보면, 마체테, 왜 큰 칼 있잖아요. 이걸 든 남자가 매장에 침입했다. 지금 우리 경비원이 마체테로 공격당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녹음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 직원들이 총기와 칼로 위협받는 게 일상 다반사가 돼놓고 보니까 이렇게 멀쩡한 매장 문을 닫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8일 CNN 비즈니스가 이 바로 유령 도시가 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조명하는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좀 참담합니다. 제목이 범죄 때문만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상업지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CNN은요. 샌프란시스코 거리엔 노숙자만 남았다면서 기업들은 하루빨리 샌프란시스코를 빠져나가려고 분주하다, 이런 얘기를 다뤘습니다. 자,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상업지역인 유니언 스퀘어에서 40개 매장이 폐점을 택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특히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이 지역의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마저 지난 8월 27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 범죄 때문만은 아닌 게 분명하더라고요. 여기에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출과 임대율이 워낙 낮아지고 심지어 유동 인구까지 감소했다는 거죠. 도심이 텅텅 비다 보니까 낮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활보하고 밤에는 사람 하나 볼 수 없는 유령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다들 아시잖아요. 미국인들이 한때 가장 사랑했던 도시, 가장 살고 싶어 했던 도시 순위 안에 들었던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산호세, 버클리까지 이 베이 에어리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야말로 한때 미국에서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서부 스타트업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은 물론 구글, 애플 이런 본사들이 있다 보니까 첨단 기업들이 다 모여들고 첨단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이 지역에서 형성이 됐던 건데, 그야말로 돈과 인재, 기업이 모두 몰려들다 보니까 정말 혁신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되던 곳이었죠.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돈과 인재가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그만 집값과 임대료가 진짜 한없이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좀 오래전인데, 저는 2010년 정도에 스탠포드 대학에 객원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저도 치솟은 임대료 때문에 정말 고생 좀 했습니다. 학교 바로 옆은 워낙 인기 있는 지역이어서 스티브 잡스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비싸서 방 2개짜리 공동주택의 임대료가
여러분 한 달에 4,000달러,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근데 이게 지은 지 한 50년 된 집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인 임대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근처에서 못 살고 고속도로 타고 한 40분 가는 산타클라라라는 다른 곳까지 가서 살아야 됐었는데요. 자, 그래프로 보시는 게 도시별 주거비 지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지가 드러나죠.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에는 104.3인데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364.8이나 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텍사스 오스틴보다 3.5배나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뉴욕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정말 비길 만한 도시가 없는 셈입니다. 실리콘밸리 종사자들 그래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엄청난 임대료 내가면서 여기서 버텨왔습니다. 아니 집값 비싸다고 좋은 직장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아씨 우리 본사 도대체 왜 샌프란시스코 뭐 실리콘밸리 뭐 아니면 팔로알토 이런 데 자리 잡은 거야. 이 직장에 출근하려다 보니까 차마 이 지역을 떠나기가 정말 어려웠던 건데요. 자, 근데 이 지역이 또 워낙 이렇게 기업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주세도 굉장히 높아요. 세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살아보니까 20만 달러 본다는 진짜 고소득의 엔지니어조차 임대료 세금 내고 나면 자기 손에 쥐는 게 한 8만 달러, 9만 달러 이렇게 쥐기도 힘든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20만 달러면 진짜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2억 7천만 원 이렇게 벌어서 와 진짜 부자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세금 임대료 내고 나면 야 이거 확 줄어드는 좀 슬픈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버티다 하다가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이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 다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느냐로 이 상사가 직원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업무 성과로 평가를 하니까 재택근무가 여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과만 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너 몇 시에 출근했어 이런 것만 따지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재택근무가 가능하니까 이게 모든 게 바뀐 거죠. 베이 에어리어 이 진짜 비싼 곳 요 핵심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임대료가 반토막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넓은 정원, 뭐 자연 환경까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 속에서 굳이 임대료 비싼데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일부 직장이 재택근무를 포기하라고 하면 워낙 이 구직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표 내버리고 딴 직장 가면 끝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샌프란시스코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자, 여기다가 핵심 인력들이 계속해서 퇴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20만 달러 받고 있지만 8만 달러 손에 쥐고 있네. 열받아 막 분노에 떨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좋은 직장이 여기밖에 없어 내가 진짜 참고 있다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워낙 지금 사람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 월급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워싱턴주에도 야 저기에도 스타트업들이 있네. 그래서 뭐 시애틀이나 뭐 포틀랜드 같은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보다 주거비가 훨씬 싼 텍사스 주에서도 여기서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생겨나면서 괜찮은 월급 주는데 여기는 세금도 좀 싸고 이러네. 그러면서 텍사스로 옮겨가는 사람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아예 옮기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자,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기업들도 생각이 바뀐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사람 구하려고 그러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실리콘밸리 이런 데다가 창업을 했지만 이제 실리콘밸리에 더 이상 장점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본사 자체를 아예 딴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휴렛패커드에서 분사한 클라우드 기업, 진짜 첨단 기업인데 HP 같은 곳, 또 오라클, 테슬라 이런 데들이 야, 뭐하러 실리콘밸리에 그대로 있니? 텍사스 가면 땅값이 3분의 1도 안 돼. 거기는 인건비 훨씬 적게 줘도 돼. 그러면서 텍사스 휴스턴, 오스틴으로 옮겨갈 계획들을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엄청난 차이를 주는 거죠. 주거비 부담이 이렇게 줄어들면 직원들한테 연봉을 좀 덜 줘도 직원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기업들도 다 빠져나가 사람들도 빠져나가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높은 집값이 결국은 이 지역을
다 망쳐놓은 거죠. 자, 그전에는 최고의 인재와 좋은 기업을 다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 왕창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그 부동산 가격 올려놨던 것을 결국은 건물주나 아니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 임대를 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부메랑처럼 그 효과의 반작용으로 엄청난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 최신 데이터가 지금 올해 2분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공실률이 무려 31.6%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셋 중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만큼은 안 됐어요.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아니, 닷컴 버블 붕괴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는 진짜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위기 때보다도 이 오피스 공실률이 더 훨씬 높단 말이냐. 샌프란시스코 상황이 그만큼 위기로 가고 있다는 건데, 자, 실제로 팬데믹 첫 해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6.3%가 감소했는데요. 이게 미국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상황, 도심이 텅텅 비면서 유령 도시가 되니까 결국은 범죄자들이 들끓는 곳, 그런 곳으로 전락을 한 거죠. 마약 중독자가 도로를 점령하고 그 안전하고 아름다웠던 샌프란시스코에는 이제는 낮에도 위험하다고 접근을 꺼리는 지역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유령 도시화가 되는 그 악순환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의 어두운 측면인데, 여기에는 또 이면이 있죠.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넓고 또 다양성도 크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측면이 있다면 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곳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실리콘밸리를 떠난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본사를 어디로 옮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죠. 그래서 지금 텍사스가 새롭게 스타트업 생태계로 떠오르는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답게 이 분위기를 먼저 캐치해서 텍사스로 어떻게 보면 이 생산 설비를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텍사스가 왜 인기냐? 첫째, 저렴한 물가, 주거비, 낮은 세율 덕분에 사실 기업들이 더 낮은 임금을 좀 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직원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임금이 좀 떨어져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세금 내고 임대료 낸 다음에 소득을 따져보면 차라리 텍사스가 낫네. 이게 다 계산이 되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텍사스가 진짜 현명한 게 친환경 에너지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다 RE100이잖아요. 즉 신재생에너지 100%로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기업들만 납품을 받겠다 해놨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로 생산하냐가 진짜 중요한데, 텍사스가 진짜 보수적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으로 왕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한 건 얼마든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납품이 가능한 거죠. 여기다가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고 인력난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심각해서 상대적으로 노동자를 구하기도 쉬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 베이에리어가 지고 텍사스가 뜨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물론 텍사스가 과연 제2의 실리콘밸리까지 성장할 것이냐, 요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텍사스의 전략, 이거는 대한민국이 진짜 철저히 연구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실리콘밸리를 떠나는 기업들을 잡을 수 있었는가? 우리도 정말 철저하게 연구한다면 길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진출을 꿈꾸는 기업이나 개인 투자가가 있다면 선택지 중에서 하나로 텍사스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 이 부분에서의 어떤 교훈 같은 게 하나 있죠. 자, 뭐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뭐 부동산 가격 한없이 올린 거예요. 야, 아무리 올려도 들어오네?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올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무도 이 집값,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제 아무리 미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런 도시라도 진짜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서울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뭐 설마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나라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집값만 계속 끌어올리는 정책을 만약에 정부가 고수한다면 결국 IT나 R&D 핵심 인력들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날 생각을 더욱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R&D 예산 진짜 엄청난 폭으로 줄어들면서 뛰어난 인재들 중에서 연구비도 없는데 이거 계속 한국에서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 진짜 고민하는 인재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청년들이 집값 상승 때문에 만약에 다른 대안을 자꾸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재들을 텍사스 같은 지역에 이제는 세계 시민의 시대거든요. 아니 그런 인재들은 언어의 장벽 같은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런 진짜 뛰어난 인재들은 미국에서 스카우트하려고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은 아마 최대한 특히 최고급 R&D 인력들은 그런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런 베이 에리어의 교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어떻게 있는 상황인지. 결혼과 출산 자체를 아예 포기하잖아요. 아니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좌절이 커지면 혼인율과 그리고 출산율이 실제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진짜 산더미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나라 전체가 거대한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훈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